네, 반갑습니다. 10월 16일 수요일 마감 시간입니다. 자, 시장 하락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반도체 영향이 좀 있었을 것 같고요. 시총 상위 대형주들이 전부 다 빠졌죠.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보다 좀 더 빠졌는데 코스닥 쪽에서는 시총 상위 종목이 올라온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담감을 좀 줬죠. 대형주들이 오늘 많이 빠지는 날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중소형주 쪽으로 좀 수급이 좀 몰렸을 거라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소형 제약주들이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소형 제약주들은 뭐 이게 각자의 재료들이 있는 상황이지만 집단권 형성하면서 전체적으로 좀 올라갔어요. 그래서 오늘은 상승 상위 종목에 대부분 중소형 제약주들이 들어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외국인들의 매도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삼성전자 때문인데 삼성전자를 지금 26일간 연속으로다가 팔아먹고 있어서 최장 매도 기록을 세웠다. 자, 최장 연속 매도의 기록을 세웠다. 뭔가 기록을 세웠다. 뭔가 나타났다라는 것은 변곡점이 나타날 수 있는데 얘네들 근데 언제까지 팔으려고 이러는지 진짜 궁금하긴 하네요. 그 끝이 어디인가 그거를 좀 알아보고 싶긴 합니다. 자, 근데 특징점은 이제 2시 30분까지는 삼성전자를 3천억 정도 팔았는데 마감해서 보니까 네, 매도가 조금 줄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매도를 이제 공격적으로 많이 하는 건 아닌데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도 좀 있고요. 아니면 이제 더 이상 팔아먹을 부분들이 많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이제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차트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종합주가지수 먼저 보시면 2610포인트 정도 마무리됐습니다. 요거는 이제 분봉상에서 좀 치고 올라가가지고요. 한 2시 반경까지는 또 2617이었거든요. 그래서 2620을 넘어가게 되면 괜찮겠구나 생각했는데, 이게 뭐, 후반부에 동시효과 때도 좀 안 좋게 상황이 좀 만들어졌고, 네, 상황이 좀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매도가 좀 더 늘어났고요. 기관들이 그 물량을 받아주긴 했습니다만, 시장 흐름 자체가 좋아지지 않았죠. 이렇게 되면은 오늘은 매매를 들어가실 이유가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네, 그래서 요런 포인트. 일단 저점은 지켜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 비해서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뭐 ASML 때문에 뭐 엔비디아라든지 또는 뭐 이런 AMD 이런 것들은 5% 정도씩 빠졌는데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2% 정도 그 초반대에 하락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뭐 양호한강이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네, 좋은 건 아니죠. 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빠졌어요. 아침에 설명드렸지만 네, 이 지지점 반등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흐르는 형태고요. 대형주가 일단은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뭐 오늘은 바이오고 2차전지고 뭐 소부장의원에 뭐 살아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가 이렇게 밀릴 때 다 같이 밀리게 되면 이때는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그게 정답입니다. 자, 어느 것 하나만 밀린다. 만약에 오늘 바이오만 밀린다. 또는 반도체만 밀린다. 라고 한다라면 뭔가 다른 의미를 또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냥 이놈도 밀리고 저놈도 밀리고 그놈도 밀리고 네, 요놈 저놈 다 밀렸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시장이 눌리는 거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냥 가만히 계시면 돼요. 그러면은 올라갈 때가 되면은 올라가는 종목과 올라가지 못하는 종목이 구분이 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내릴 때는 네, 그냥 현재 시점에서는 올라가는 쪽을 보시면 이제 뭐 중소형주 쪽으로 해서 저 멀리 있는 종목들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보면서 또 글로 막 쫓아가시거나 그렇게 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고요. 어차피 자금 이 수급은 돌고 돈다. 그 부분만 기억하시고 조정이 살짝씩 나와야 되는 구간에서 조정이 조금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장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미국 시장이 오늘 뭐 괜찮은 흐름으로 반등세를 조금이라도 보여준다 그러면은 우리 증시도 나쁘게 영향을 받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저항대도 가까이에 있고 또는 저항대 돌파 시점에서 조정을 좀 받아야 되는 그런 단계로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이런 조정은 약간의 뭐 좀 뭐랄까 좀 자연스러운 조정? 네, 뭐 그런 건전한 조정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수급 동향 보시면 외국인들이 6천억을 팔아먹었습니다. 6,600억이요. 엄청나게 팔아먹었고 삼성전자를 오늘 가장 많이 팔긴 했는데 삼성전자가 이 모든 매도의 주범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하이닉스가 포함되느냐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골고루 다 팔았어요. 외국인들은 뭐 이것저것 할 거 없이요. 그냥 오늘 그냥 닥치는 대로 그냥 다 팔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놈들이 지금 뭔 생각을 하고 있냐라는 생각이 잠깐 들긴 합니다. 네, 그 정도고요. 기관도 오늘은 뭐 시장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은 없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금융투자는 매도가 지속됐고요. 오늘 연기금이 1,100억 정도 매수한 건 있었는데 연기금이 매수해줬기 때문에 아마 어느 정도
정도는 좀 버티는 그런 형태의 느낌이 좀 있었을 수도 있겠는데요. 특별하게 네 주목해볼 만한 부분들은 아니었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장 자체의 하락률이 좀 크고요. 계좌의 어떤 내려감 그런 상승 그 하락 포인트도요. 그동안 한 2, 3일 정도 뭐 찔끔찔끔 올라갔다가 오늘 하루에 한 방에 탁 털어먹고 이런 거 정말 싫은데 그죠? 찔끔 올려놓고 탁 털어먹고 찔끔 올려놓고 탁 털어먹고 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재수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시점 상위 종목들 살펴볼게요. 거래소쪽 먼저 보시면은요. 삼성전자가 2.46이고요. SK하이닉스가 2.18입니다. 이 정도면 사실은 뭐 그냥 양호합니다. 그리고 양봉 마감이잖아요. 양봉 마감이기 때문에 뭐 괜찮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뭐 미국 시장이 어떤 그 반도체 관련한 종목군들 움직임들 봤을 때 이 정도면 뭐 양호하지 않겠냐 생각되고요. 자, 오늘 올라간 종목은 LG 에너지 솔루션. 근데 이거 상승폭이 좋았다가 다 떨어졌다고 했죠. 계속 떨어지면서 마감이 됐고요. 그에 따라서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SDI, LG화학 이런 것들은 주가가 큰 폭으로 좀 떨어진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도 2.3%, 그 다음에 셀트리온, 그 다음에 기아차, 현대차는 근데 오늘 반등이 있었어요. 이게 막판에 동시효과 때 올라갔어요. 계속 마이너스였다가 동시효과 때에서 이렇게 마이너스 1.6짜리가 갑자기 0.4로 빵 뛰면서 올라간 건데, 이렇게 갑자기 동시효과 때 빵 뛰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네, 시간에서 좀 밀리거나 아니면 다음날 좀 가격 조정이 좀 받거나 아니면 뭐 분위기가 좋으면 그냥 그대로 밀고 나갈 수 있겠지만,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조금 생각해 볼 만한 게 뭐가 있어요? 오늘 현대모비스가 네, 아주 강한 상승 24만원 넘겨버렸죠. 그래서 24만원을 넘기는 순간부터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손해볼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쪽에서는 그래도 포트 구조가 뭐 조정이 오든가 말든가 별 신경 쓸 거 없이 단단한 편입니다. 반도체가 그것도 하이닉스는 괜찮지만 다른 것 이제 삼성전자 쪽에서만 약간 조정이 좀 깊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약간 골치 아픈 거지. ST7 쪽에서는 이제 현대모비스가 급등해주면서 전체적으로 균형 있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트를 이런 식으로 좀 구축을 했으면 시장의 변동성에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구축을 안 했죠. 네, 저도 ST7이 주력이긴 합니다만 삼성전자와 현대차 EUB의 비중이 가장 많다고 했잖아요. 야, 걔네들이 오늘 2%씩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들이 올라와도 애매하죠. 그러니까 오늘 저는 1% 이상 네, 계좌가 내렸어요. 기분 나쁘죠? 네, 아무튼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현대차 EUB야 뭐 아직까지 수익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상관없지만 삼성전자도 뭐 그렇게 손실이 큰 건 아닙니다. 근데 어제 대비해서는 계좌가 내려갈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은행주 쪽의 움직임이 조금 네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왔네요. KB금융 같은 경우 상승이다가 하락으로 전환됐고요. 신한지주도 하락세 뭐 이런 식으로 전환되어 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것도 뭐 물론 꼬리를 달았습니다만 상승세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KTNG 밑에서 계속 움직여주고 있는데 이거는 좀 더 봐야 된다 그랬죠. 네, 조선주들 움직임도 조금 있었는데 조선주도 반짝 반등하는 것 같긴 했는데 상승폭이 이렇게 큰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코스피 쪽은 그래도 올라간 종목들 조금 있고 뭐 그렇게까지 막 뭐 심각하다 이런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코스닥 보시면은요 여기는 아주 골 때립니다. 전부 다 그냥 파라둥둥 푸르둥딩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알테오젠부터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HLB, 리가켄바이오 뭐 다 내렸죠. 네, 다 내렸고 그 다음에 HPSP라든지 리노공 같은 경우, 소부장 같은 경우도 다 밀렸어요. ASML이 이 장비 소부장 쪽 종목이다 보니까 이 장비 관련한 소부장들이 더 많이 영향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펩트론 하나 올라간 거 있고요. 그 외에는 지금 뭐 솔브레인도 오늘 5% 넘게 하락하고요. 그 다음에 뭐 요거 말고도 동진세미캠, 원익IPS 전부 다 5% 가까이 떨어졌잖아요. 이게 이제 ASML이 어느 식으로 움직임이 나올 것이냐. 어제 주가가 큰 폭을 내렸기 때문에 오늘 반등이냐 아니냐 그 부분 따라서 내일 회복 여부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뭐 지금은 이제 뭐 상황이 안 좋다라고 하더라도 근데 원익 같은 거 보시면 이제 저항대 저항대에 나오는 조정 이런 것들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도 지지점 반등 이후에 다시 떨어지는 거 뭐 이런 식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때와 달라진 게 별로 없어요. 그냥 관점을 조금 더 넓게 지켜보고 시간을 보는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이 반도체 대형주들이 올라가 줘야지 주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AI 수요. 그래서 뭐 이제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한다. 그러면 수요 증가로 인해서 삼성전자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장비 쪽 발주를 낸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비는 후순위예요.
소부장은 후순위입니다. 대신에 변동성이 크죠. 그래서 뭐 안 좋다 그러면 많이 떨어지겠지만 좋다 그러면 엄청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많이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가 반등이 일어나게 되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언제 올라오는데 그게 지금 애매한 거죠. 네, 그 부분이 제일 큰 문제예요. 네, 그래서 매매 동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매매 동향을 보시면 매매 동향을 보기 전에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이 등락 현황도 한번 봐야 되죠. 등락 현황 먼저 볼게요. 뭐가 빠졌다 했어요. 등락 현황 보시면 거래소 쪽 보시면 오늘 324개 상승에 555개 하락입니다. 여기서 하락이 훨씬 많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475개 상승에 1112개 하락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1600개 이상이죠. 1700개 가까이 종목이 오늘 하락세를 보였다. 자, 상승률 한번 보면 셀비온이 오늘 그 상장인데 요거는 이제 이렇게 되면 물량을 던지는 입장이기 때문에 팔아먹어야 됩니다. 제넥신, 한국파마. 지금 상승 종목도 보시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약주 이런 것도 많죠. 근데 시총이 뭐 그게 큰 거 아니고요. 몇백억에서 몇천억 요 정도 사이에 들어가 있는 중소형 제약주들이 거의 대부분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승 종목은 9% 이상까지 15개밖에 안 됩니다. 네. 그 중에 이제 현대모비스가 7.8% 올라서 여기에 좀 이름을 올려놓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이제 제약바이오가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 그것도 중소형주, 대형주 쪽 아닙니다. 중소형 쪽 움직임만 나타났다. 자, 상승 포인트는 1%대 떨어졌겠죠? 1.9 정도 나와 있는 상태. 자, 하락률 한번 볼게요. 한탑, 폰드그룹, 알파녹스, 예스24하고 이제 뭐 예스24 홀딩스 뭐 이런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더 빠질 것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한일사료, CS윈드 이런 것들은 이제 매도가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CS윈드 같은 경우는 또 트럼프 쪽에 영향이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얼마 남지 않았죠, 그쪽도. 네. 그다음에 차이 커뮤니케이션, 뭐 LS 일렉트 뭐 등등 해가지고요. 하락한 종목의 숫자는 9개 정도이긴 한데 전체적으로 이제 낙폭이 좀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3% 넘는 하락이 나타났다. 그러면 오늘 마이너스 1.5 정도 나오는 거거든요. 네, 여러분이 계좌 마이너스 1.5 정도면은 그냥 적당한 겁니다. 오늘 시장 상황에서 마이너스 1.5 정도는 적당하다. 그래서 저도 2% 안쪽의 하락률이기 때문에 그냥 적당한 상황이지 않겠나 싶기는 한데, 그래도 좀 기분이 뭐 안 좋긴 하네요. 네. 밀린 종목들이 좀 있다 그러면 좀 기분 나빠요. 한국전력은 그래도 오늘은, 양봉, 괜찮네요. 한국전력도 괜찮고,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 자동차, 뭐 등등등, 뭐, 그렇게까지 나쁜 느낌은 아닌데, 그래도 나빠요. 그래도 별로 안 좋네요. 근데 재밌는 거 있어요. 삼성전자 우선주는 또 0.9% 올라왔어요. 네, 신기하지 않아요? 이제 본주 쪽은 때리면서 우선주를 사는 그런 움직임들, 외국인들이 그렇게 나오고 있을 거라고 보면 되겠죠. 시총 상위 종목들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매매 동향 이제 보도록 합니다. 네, 확정 포인트를 보게 되시면 기관 쪽에서 지금 삼성전자 470억 팔아먹었고요. 그 다음에 유한양행, 셀비온 뭐 등등 골고루 팔아먹었어요. 네, 골고루 팔아먹었고 매수가 이제 현대모비스가 많이 들어왔죠. 네, 두산에너빌리티, 요거, 네, 그 다음에 인버스 쪽 매수가 있는데 이거는 해지위인가요? 아니면 떨어지는 용도인가요? 그냥 시장을 하락적으로 보는 것 같아 보이진 않는데. 그리고 재밌는 거는 하이닉스 순매수 전환됐습니다. 이게 원래 마이너스 쪽이었거든요. 근데 하이닉스로 이게 지금 그 잠정 집계를 보시면 마이너스죠. 네, 가장 많이 팔았던 종목이었는데 이게 확정으로 넘어오면서 기관 쪽에서 바뀌었어요. 금융투자 쪽에서 하이닉스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그런 쪽으로 진행이 됐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보시면 삼성전자 2,700억을 팔았거든요. 근데 요게 2시 30분 자료를 보게 되면 삼성전자 3,000억이잖아요. 그러니까 매도가 마지막에 줄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6,600억으로 매도가 확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삼성전자의 매도는 오후 시점보다 마감대가 좀 더 줄어들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외국인들이 팔아먹은 거 보면 유한양행부터 시작해서 기아, 하이닉스, SDI 뭐 등등등 막 골고루 그냥 다 섞어서 섞어찌개로다가 그냥 부패로다가 팔아먹었습니다. 매수는 현대모비스와 KT, 그 다음에 현대차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매수 들어와 있죠. 신기한 일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매수가 들어와 있고요. 네, 그래서 시청 상위 쪽에서 그냥 지들 마음에 드는 걸로 매수가 들어간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뭐 그런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수급은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뭐 크게 공격적인 어떤 부분이 나타난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쪽에서 매도가 조금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뭐 공격적으로 막 그냥 1조씩 집어 던지는 그런 형태의 느낌보다는 적절한 구간에서 뭔가를 찾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도 좀 있어요. 그래서 매도가 좀 더 진정세를 보여야 될 것 같은 것은 확실하고요. 네, 삼성전자 우선
우선주를 사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와 우선주 사이에서 지금 현재 포지션을 변화를 시키고 있는, 그냥 본주가 빠지면 우선주도 빠져야 되는 게 원래 정상인데 매수가 들어가면서 우선주는 올려놨다. 이거는 또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저점 구간을 계속해서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간대에서 무언가를 만들기 위한 어떤 그런 작업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다 판단이 좀 듭니다. 그게 뭔지는 모르죠. 하지만 뭔가 그런 움직임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어려운 장이고 지루한 장이었어요. 근데 종목들이 막 크게 밀렸다거나 그런 형태는 아니고 그냥 견딜만해 이런 정도였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만 일단 체크해서 보시기 바라고요. 시장의 분위기가 반전이 되는 그 상황들은 이제 소매 판매 지수라든지 소매 업체들의 실적 발표라든지 이런 거 미국 쪽에서 만들어지는 부분과 그다음에 그런 경기의 어떤 흐름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반도체나 기술주적의 움직임이 조금만 좋아지게 되면 국내 증시도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가서 미국이 조정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ASML에 대한 부분들은 원래 오늘 저녁에 후폭풍을 맞아야 되는 모습이었는데 어제 이제 다 파고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특별할 것도 없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악재를 일단은 또 한 단계 넘어서면서 소화하는 느낌으로 가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요. 반도체에 너무 우리나라 증시가 시들리고 있는데 반도체 연결고리만 딱 끊어버리면 반도체도 반등하고 시장도 안 빠지고 얼마나 좋을까 싶은 생각인데 그런 거 안 해주죠. 네. 자, 아무튼 오늘 고생하셨고요. 푹 쉬시고 내일 아침에 조금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같이 많이 전체적으로 시장이 눌릴 때는 그냥 잘 버티고 잊어버리고 탁 덮어버리고 그냥 편안하게 휴식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내일 아침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